자, 외신한테 미천을 들켜버린. 걔네도 우리 방송 듣는 거야, 그쪽 캠프에서. 누가? 분명히 외신 기자 부른다고 아사히 불러서 할 거라 그랬잖아. 하드만. 역시나 하드만. 응? ABC 기사는 왔다가, 에이, 괜히 왔어. 뭐 이런 분위기였고, 외신 기자인데, 너무 한국말 잘하는 외신 기자 있더라고, 여자.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뭐 한국 사람인 것 같아. 네, 한국 사람. 네. 그래서 아무튼 외신 기자를 불러놓고 윤석열이 온갖 망신을 다 떨었죠. 아, 진짜. 정말 무식이 뚝뚝 떨어지는 멘트. 예. 특히 외교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아니, 그러면 트럼프, 바이든 압수수색 하나? 역시나 그따위 수준의 아이고. 어떤 좀 보여줬어요. 이게 급하게 공부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아니, 근데. 공부를 해도 배운 게 없어.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아.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정말 좀 우리 애청자분들의 너무 무식해서 수준이 훨씬 좀 높을걸요? 그러니까 국제정치에 우리 관해서 시청자들이 훨씬 수준이 높을 거예요. 엄청 높을 심지어 종전선언까지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지금 종전선언 반대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윤석열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다 찬성한다 그랬고 문 대통령이 해외 나가가지고 모든 유럽 나라, 뭐 다른 아프리카 나라까지 다 얘기해가지고 남미까지 다 얘기했는데 종전선언 찬성한다. 힘을 실어주겠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종전선언 반대하는 건 윤석열하고 일본입니다. 아, 심지어 와. 기자가 물어보면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래서- 사람이 다시 얘기를 해주더라. 나 그런 쪽 팔리는 그 기자회견 처음 들어봤어. 번역을 깜짝 해주고 놀랐어요. 번역해준 것도 못 알아들어서 옆에서 또 따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고. 나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걸 대놓고 그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예. 근데 부끄러움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요소수 관련 질문을 들었을 때는 요소수가 무슨 희귀광물이래요. 광물이래. 희귀광물이래요. 핵심 히토리랑 헷갈린 거야, 히토리랑. 이걸 어떻게 아니 일반 시민들도 아는 거를 아니, 최소한 걔네들 몰라? 신문이라도 열심히 봤으면 좀 그 정도는 좀 알지 않겠어? 아 진짜 이건 좀 너무 무식해서 진짜 그 국방부가 윤석열이 너무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를 너무 확신을 시켜줘가지고 미국 국무부가 국무부가 놀라울 정도로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놀라울 정도로 무지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박근혜랑 비교가 돼요. 고춧가루라고 하니까 고추로 만든 가루 이건 굉장히 귀하네. 이거랑 요소수는 핵심 사람의 필수 불경 희귀광물. 야 이거는 요소수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매일 요소수를 싸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야. 아니 저 정도 밤마다 이 정도면, 저렇게 네. 그 독한 술 먹잖아요. 그러면 요소 많이 나와요. 예. 그 요소 많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통풍 오는 거야. 이런 무식한 발언을 외신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 외신들이 썼을까요? 안 썼을까? 나는 되게 궁금하다. 안 써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차라리. 이런 정도의 외신 기자들이 딱 봤을 때 얘는 진짜 작은 미달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줄로 처리가 되겠죠. 인터뷰에서 갔다 왔는데 뭐 얘기하더라. 원론적인 얘기 정도 하더라. 뭐 요 정도.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잘 안 나오는데 또 친절하게 다들 기사를 정리를 해주셔.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미디어스가 이런 거를 기사를 썼는데요. 외교정책 묻는 외신 기자 질문에 민주주의로 답한 윤석열. 뜬금없다는 거죠? 아니, 외교를 그 예측 가능한 법치에 기반한 외교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 안 지키면 외교고 나발이고 전부 다 작살내겠다는 거 아니야. 검찰 말 안 들으면. 그리고 외교에 국제적으로 무슨 법이 있나요? 뭐 그러니까. 미국은 법이 있어서 그걸 지키고 깡패짓 하나? 아, 외교법이 뭐 하나 있나 봐. 얘는 배운 종목 중에. 법대로 한다는데 이게 뭔 또라이 같은 소리인지 뭐 모르겠네. 유엔 헌장을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외교는 말 그대로 국가 이득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완전 백병전이에요. 그리고 치열한 협상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이거 법으로 할 수 있다고? 법이 뭐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가 모르고 있는 외교법이 있었나? 국가들 사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을 드러내 보여버린 건데 이걸 또 빨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리고 대일 문제에 관해서 이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가 망가졌는데 이게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이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한일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는 것은 주로 일본 내 구구 정치 세력들이 펼치는 주장인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였다. 아니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징용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판결이 나니까 그거를 일본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출. 역사 과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윤석열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알든 거예요. 모르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대권 후보로 나온 사람이 무조건 지금 잘못은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고 일본이 옳다라는 얘기를 니는 어느 나라 대표야, 니는. 아니 지는 법률가라며. 그러면 상권 분립 알잖아. 사법부가 판결을 한 거잖아. 상권 분리 몰라. 사법부가 얘는. 판결을 했는데 그걸 우리 정부가 바꿔요 그러면? 정부가 바꿀 수가 있어?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검사, 판사, 변호사가 결정하는 상권 분립인 거야. 얘한테는. 행정부가 그 판결을 바꿀 수가 있냐고 정부가. 아니 근데 이게 그거를 가지고 일본이 무역 제재를 시작했는데 그건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게 이러한 역사관이나 외교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 내에서 이걸 비판 안 하고 여기에 대한 쓴소리를 안 한다 그러면 결국 이게 이 항일 전쟁 돼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된 거지. 아무튼 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무식한 발언은 계속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대외 활동을 좀 자제시키는 느낌이에요. 뭐 야구장도 갔더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야구장을 갔는데 야구 팬이라고 지방에 있을 때 많이 야구장 다녔는데 처음 와봤다 그러더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쩍벌하고 있다가 응. 오해만 보고 갔대요. 네. 근데 쪽벌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시리즈 와가지고 코리아 대표팀 옷을 입고 이거 KBO 모자거든요. 어디서 소품은 잔뜩 준비했어. 그러면서 자기는 뭐 야구 팬이 근데 야구 팬이면 사실은 처음에 자기 팀이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서울에 있을 때는 야구장을 잘 못 가고 대전에 있을 때 한화, 뭐 광주에 있을 때 뭐 기아, 뭐 이런 식으로 했대 팬을. 누가 그렇게 해. 누가 그렇게 팬을 합니까? 에이. 팬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롯데가 아무리 때려주길 롯데여도 난 최동훈 때문에 롯데고 손아섭 때문에 롯데라고. 씨. 저도 팀을 바꿀까 생각했지만 못 바꿔. NC로 갈아탄 사람들 내 이해해. 그 지역이 좀 경남 쪽으로 넓어질 수 그렇지. 있으니까. NC로 갈아탄 애들은 좀 많지. 부산 경남 롯데였다가 NC하고 롯데로 이제 나눠지긴 했거든요. 그래 나 해태랑 쌍방울 레이더스 팬이야. 둘 다 없어졌지만. 근데 이렇게 무슨 근본도 없는 야구 팬이랍시고. 에라이. 그래서 또 이럴 때 또 궁금한 거지. 야구 퀴즈를 물어보고 싶은 거지. 삼중살이란 뭔가요? 인필드 프라이란 뭔가요? 네. 보크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나요? 셋 중에 하나라도 답할 수 있으면 아무튼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 나중에 뭐 다른 사진이 있더라고요. 뭐 줄 서서 뭐 있는 거. 근데 윤석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윤석열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사람들이 아세요? 안 쳐다봐. 안 쳐다봐. 아예 외면하고 있어. 다 젊은 청년들이 쫙 줄을 서 있는데 안 쳐다봐. 쳐다볼까봐 막 고개 돌려. 윤석열을 쳐다볼까봐. 그와 반대로 이재명 지사의 부울경 그 주말 순회는 난리였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와 환영을 받았다고 난 그러더라고. 왜 그걸 보면서 울먹이는 거야? 나는 왜 울먹이고 아니 나는 근데 왜 그게 울컥하는 거야? 역대급이라대. 진짜 역대급. 지금까지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못 받아본 한 대를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디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난 저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프레카드 든 사람이 없고 패널 하나 든 사람이 없잖아요. 저 사람들은 진짜 순수한 시민들 같아요. 여기 3.15 이거 발언지 만세동판에 무릎 꿇어가지고 이 말 맞대기도 있습니다. 이 3.15가 마산에서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부마항쟁에서 시작됐잖아. 부마항쟁 전에 그렇죠. 4.19를 일으킨 게 부마항쟁이죠. 그러니까 3.15가 먼저 시작이 부정선거. 됐고, 네. 네. 윤석열은 뭐 했는지 아시죠? 이한열이네? 네. 걔는 뭐 아, 이게 어떤 진정성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예 이렇게 이 말을 무릎 꿇고 이재명 후보는 이 말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게 보도가 안 나온다고요. 보도가 이런 그리고 보도가 안 부산에서도 나오는 이렇게. 과정 중에 나중에 귀책사에 삼아야죠. 우리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 부산에 여기 이재명 후보 같은데 이 지금 광안동 아니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야? 국제시장이야? 네 국제시장 남포동. 네, 남포동 남포동. 네, 아유 이건 까먹었네. 아 하도 안 가다 보니까 남포동. 니 제 옛날 회사가 이쪽에 있었는데 그래. 에이씨. 남포동, 중앙동 이쪽이잖아. 네, 응.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많지? 와. 자, 그러던 와중에 서울 종로에는 또다시 이 둘리벽화가 사라진 자리에 왕계 두안벽화가 떴습니다. 아, 부마항쟁은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해요. 12.6 전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1979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저쪽 애들이 와갖고 전부 먹칠을 해갖고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 작심을 하고 네. 예, 저쪽에다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저기 보면 일단 눈을 가린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요. 네. 누군지 몰라요. 네. 난 왜 알겠지? 그래? 나는 모르겠어. 그 다음에 손바닥에 왕자가 쓰여져 있고요. 난 저것도 네, 알겠어. 인도사가 좋아하는 개가 한 마리 보이고. 난 저것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정말 침을 뱉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어떤 영감태기의 얼굴이 하나 있는데, 자, 요거를 합쳐 놓은 것은 무엇이냐? 네. 뭘까요?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가분이 인터뷰하시기를 이거 그 집회 신고까지 자기가 다 내놨대요. 그래서 여기서 집회하면 끌려간다. 그리고 CCTV 달아놓고 관리업체한테 용역을 맡겨갖고 네. 훼손하면 바로 법적 조치한다. 네. 역시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건물 주인이 업체에다가 이제 월 30만 원씩 내고 대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주인은 그냥 뭐 딱히 뭐 논란이 되는 거 아니면 안 하겠다. 뭐 별로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차피 돈 받고 빌린 거를 벽화 화가가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엄연한 그러면 저희- 사유재산이고. 전시회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전시죠. 거리 전시회인 거죠. 네. 그러면은 저거 건드리면 그렇죠. 큰일 난 거죠. 작품에 그 훼손하는 앞에 거죠. 보면은 본 작품을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그래도 배짱 있으면 가서 훼손해 보세요. 네. 할 것 같은데? 할것 같은데요. 그럴까? 훼손? 예. 그 돈을 누가 낼까? 누군가 내주겠. 아유 어쨌든. 네. 내 생각에 알겠죠. 셀프로 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돈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지더라고. 자, 다음은 그 한결의 단독이 나왔는데 이제 한결의 단독을 내도 별로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 네. 예. 네. 근데 내용은 좀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그 고발장 자료 검색 20분 전에 손중성과 부하 직원이 통화를 했다. 물론 점심 먹었니? 라고 통화했을 수도 있겠죠. 에헤이, 어? 어제 뭐 오늘 점심 메뉴 뭐였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니 고발장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직전에 밥 먹었니? 20분 전이잖아. 20분 전에. 직전은 아니지. 직전이죠. 20분 전이 무슨? 아니 상세가 얘기했는데 위에서 부장이 야, 저기 고발장 자료 검색하고 자료 써 그랬는데 20분이나 문기적 하다가 검색을 했다고? 그럼 이 새끼 혼나야지 손준성한테. 통화를 좀 했을 거 아닙니까? 걸리면 내 어떡할- 생각에는 나 이거 아무래도 고민했겠지. 똥집어 쓰는 것 같은데 야, 네 거 아이디 좀 줘봐. 안 줘? 야, 좀 줘봐봐. 자칫하면 내가 뒤집어 쓰게 생겼잖아. 요거 하는데 한 20분 걸릴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랬을 것이다라는 이 예상을 하고 있다 공수처가. 근데 이제 송 검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지. 여기는 다 기억이 안 나. 이 전화 통화도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김웅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고 손준성도 기억이. 여기는 단체로 지금 메멘토야. 아 참. 그래서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전화를 했으니까 뭐 물어보디? 아니 저기 그 새로 나온 야동 사이트 물어보셔갖고 가르쳐 드렸어요. 뭐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그 부하 직원도 어? 참. 어찌 됐거나 대단한 지금 사람들. 이 수사가요. 이게 단독으로 뜰 상황이 아닙니다. 부하들 이게 손준성 그럼 냅둬. 손준성이 시켜서 일하는 애들이라도 조져갖고 진술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뒤집어 쓸 거야? 손준성이 시킨 거야 아니야라고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계속 문기적 거려놓고 전화 통화했다더라. 물론 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이 자체가 범죄 행위를 증빙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도 아닐 거라고. 왜 이렇게 질질 끌어? 목을 치려면 빨리 치라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순수한 내피셜이에요. 이미 이제 공수처는 SS 순실이의 명을 들어갔고 저는 순실이라고 했습니다. SS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SS 아니에요. 그 순실 헷갈리게 하시네? 순실이 왜냐면 이제 재영이 형 갔다 오면 또 돈벼락 오니까. 김소봉 셰프 레시피로 만든 바삭한 치킨이 9,900원. 쌀가루 튀김옷으로 바삭바삭. 배달은 그만. 집에서 쉽게 조리해 드셔보세요. 밀키트는 송작가 TV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순실이의 명을 들어갖고 성년이를 제거한다고 봤을 때 네. 그 D-Day 라인이 12월 10일 이전이에요. 왜죠? 아니 이제 그 라인 안에만 공직자가 사퇴를 하면 또 새 후보를 새 후보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나라라 세훈이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분은 안 된다고 하던데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아닌가? 10일 전이라 그랬어.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질질 끌고 가다가 그 D-Day를 넘기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은 못 끼어드는 상황으로 이제 윤석열을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윤석열을 날리게 되면 홍준표도 다시 출마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면 이제 유력 후보가 다시 뽑아야 되니까. 없어졌고 그걸 다시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맞춰놓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16강부터 하긴 뭐 하니까 새롭게 한 4강 정도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통합으로. 뭐 안철수나 김동연이나 또 뭐 누구 넣어 갖고 다시 한번 대통합 과정 거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모가지를 자를 타임을 절묘하게 잘 잡아야 되거든요. 너무 빨리 잘라도 안 되고. 그렇지. 그쪽 입장에서는 너무 늦게 잘라도 안 되고 그래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잘리기는 분명히 자를 것 같아요. 근데 김동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하고 뭐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돼봐야 아는 거지만 지금 있는 입장에서 윤석열이 12월 12일 이전까지 저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켜봐야 되고 유일한 변수가 공수처라는 거예요. 공수처가 기소를 해줘야 돼, 기소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입건했으니까 기소는 금방 할 것 같은데. 근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건만 했잖아. 몇 건이야 지금? 너댓 건이 넘는 한두 건이 걸로도 아니죠. 이 건만 해놓고 차곡차곡 못 트고 있다는 거지. 두 가지 경우로 해석을 해봅니다. 너 앞으로 말 잘 듣는다고 항복 문서에 도장 찍을래 안 찍을래? 아니면 네가 끝까지 버티면 너 이거 터트리고 완전히 날려버릴 건데 날린 다음에 너 협조적으로 나올래? 아니면 또 깽판 친다고 개길래? 여기에 대한 이기든 이게 잘르든 안 잘르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의 항복을 듣고 싶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윤석열 성격상 항복을 한다고 해도 나는 못 믿을 것 같아, 그쪽에서. 그러니까 잘라야지. 대신 후환이 없이 잘라야지. 보내버리는 거예요. 입 열면 서로 피곤해지니까 너는 어차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 돼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송 작가가 얘기합니다. 이번 주부터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윤석열에 대한 그 우세도 이재명 지사한테 이긴다고 나왔던 우세도가
엄청나게 깎이기 시작하면서 컨벤션 효과 끝났다. 이제 해도 못 이긴다. 10% 이상 뒤진다. 아니다 15%도 뒤진다라는 식으로 지금 있는 후보 경쟁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교체를 앞두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비등하다 내지는 윤석열이 이기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겠죠. 이게 삽시간에 바뀌느냐 안 바뀌냐를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건 사고가 있거나 이제 그런 게 더 이상의 추가 사건 사고는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왔어. 이미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드러나 버린 상황인 건데 공수처만 남나 진짜? 공수처만 남은 거예요. 이제 공수처가 이걸로 해결할 수 있냐 없냐. 근데 나는 걱정이 이 공수처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날리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을 날리는데 문제는 그 역풍을 혹시 여당이 받지 않을까 또는 정부가 받지 않을까. 그게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작전이죠. 어차피 대선 여론이 뜨거워지기에는 선거 한두 달 앞이 제일 뜨겁잖아요. 그 상황에서 극적인 효과를 한번 더 내놓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우리 쪽에서 윤석열 나쁜 새끼하고 실컷 때려가지고 막 때려 잡아놨는데 갑자기 12월 초에 후보를 바꿔버려. 또는 다른 사람하고 통합을 통해갖고 완전히 지금 다른 방향으로 후보 내지는 정책이 전환이 돼버려. 만약 이런 게 생겨난다고 치면 우리 쪽에서는 그동안 윤석열에 대했던 작업이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리고 저쪽은 우리 윤석열을 밟고 그보다 더 좋은 후보를 뽑아냈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히려 컨벤션 효과를 추가로 입을 수 있는 방식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까지도 극적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아직 저쪽은 후보가 명확하게 윤석열로 끝까지 간다라고 믿기에는 아직 정해진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정해지지 않은 게. 한동훈 폰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그건 안 까질라나? 아니 근데 그 자꾸 왜 한동훈 폰을 깔라 그래? 그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 폰을 수집해서 까면 되지. 그러게요. 그리고 자료만 수입하면 뭐해? 이거 좀 까놔야지. 네. 답답하니까 뭐 윤석열 얘기 여기까지 하고